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마을 김지영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막내가 고깃집을 열었습니다. 고깃집 사장이 된 거예요. 그것도 고깃집이 질비한 마포에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나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마포하고 돼지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포는 돼지고기 구이로 유명한 동네죠. 1956년에 최대포집, 이 집을 원조로 하는 돼지갈비 구이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마포가 아주 유명한 돼지고기 구이의 원조 같은 곳이 됐습니다. 최대포집이니 고바우집이니 하는 알려진 돼지고기 구이집들이 1950년대 후반부터 쭉 생겨나서 거기 마포 일대가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포에 이런 돼지고기 구이집들이 많냐? 이거는 마포가 예전부터 물류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죠. 조선시대 또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도나 이런 도로망들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주로 수로를 통해서 물자를 운송했잖아요. 그래서 아랫지방, 삼남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물산들이 서해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한강을 통해서 이제 한양으로 이렇게 운송되던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에는 5개 포구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 중에 마포 또 하나 있죠. 5대 포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마포가 뭡니까? 삼계나루, 삼마자에 개포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삼계나루라고 그랬었죠. 한강의 여러 그 포구 중에서도 마포는 그 앞에 수심이 깊어서 큰 배들이 드나들기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런 물산을 저장하는 창고들도 많고, 그래서 뭐 소금 창고다, 또 새우잡이 배들도 많이 드나들어서 새우젓 창고도 있었다 그래요. 소금이 있고 새우가 있으면 뭘 합니까? 그걸로 새우젓 담그겠죠. 그래서 소금 창고랑 새우젓, 이것이 유명한 곳이 됐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유통의 중심지가 됐겠죠. 이렇게 물산이 모이고 교통이 발달하면 당연히 사람이 모이게 되고 돈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이다, 술집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포에 돼지고기 집들이 들어섰는데, 왜 돼지고기냐? 마포에는 이렇게 소금 창고나 새우젓 창고 말고도 목재소, 제재소가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을 통해서 강원도의 나무들이 한양으로 운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들을 가공하는 목재소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도착하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목재소, 제재소들이 많이 들어섰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무를 가공하는 일은 먼지가 무척 많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목에 낀 먼지를 씻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고깃집들을 몰려가서 술 한잔에 고기들을 먹었는데, 바로 그것이 돼지고기라는 것이에요. 기름기 많은 고기를 먹어서 몸에 있는 먼지를 씻어낸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돼지고기집들이 마포에 많이 생기게 됐다. 돼지고기를 먹어서 이런 먼지나 이런 것들을 씻어낸다. 탄광지역, 이 광산에서 삼겹살을 먹게 된 이유도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그냥 민간 속설이었다고 그래요. 뭐 하여튼 이것이 마포의 돼지고기 집들이 많이 들어서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고기 구이집들이 주 메뉴는 뭐였냐? 돼지갈비, 갈매기살, 돼지 껍데기. 고기 부분은 비싼 거니까 한양의 중심부로 가서 팔고, 그 부산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이제 먹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1980년대 삼겹살과 목살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코리안 BBQ의 대명사가 됐죠. 삼겹살. 그러나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는 그 전에는 이렇게 갈비, 갈매기살, 껍데기 등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가게에 가보니까 그 메뉴가 삼겹살, 목살이 있고요. 특이하게 늑간살이라는 거와 맥적구이, 이렇게 돼지고기는 4가지 종류를 팔고 있더라고요. 삼겹살, 목살, 늑간살, 맥적구이. 삼겹살하고 목살은 다 아시겠고, 늑간살이 뭐냐? 늑은 갈비예요. 그리고 간은 사이간자. 그러니까 늑골에 붙어있는 갈빗대와 갈빗대 사이, 늑골에 붙어있는 살, 그것이 갈비살이죠. 꽤 식감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쫄깃한 맛을 좋아하는데 굉장히 씹히는 맛이 좋아서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또 맥적구이? 맥적구이 들어보셨어요? 이 맥적구이는 돼지 불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돼지 불고기는 이 간장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고추장 발라가지고 뭐 고추장 구이로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 맥적구이는 된장 베이스로 한 구이였어요. 이게 독특한 맛이
맛이 나는데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마포갈비 또는 마포갈매기살 이렇게 그냥 아예 보통 명사처럼 붙어서 다니잖아요. 뭐 돼지갈비는 다 아시겠고 갈매기살은 어느 부위인가요? 설마 바닷새 갈매기? 그건 아니겠죠. 갈매기는 사냥해서 먹었다 이런 거를 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냥은 꽁사냥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갈매기를 사냥해서 먹었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동의보감에 보면 이것은 약으로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갈매기살은 돼지고기인데요. 어느 부위냐? 바로 횡경막. 이 횡경막에 붙어있는 살이라고 그래요. 횡경막의 횡은 가로횡, 그 다음에 격은 간막이 또는 뭐 막을 격자죠. 간막이 격, 막을 격. 이 한자가 좀 달라요.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은 꺼풀. 우리가 살 꺼풀이라고 하죠. 얇은 껍질. 이거를 막이라고 그래요. 천막할 때 막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커튼, 이렇게 막이고, 여기에 꺼풀이다, 껍질, 껍데기 이런 뜻의 막입니다. 그래서 요 횡경막에 붙어있는 살인데 그러면 이 횡경막의 우리말은 뭐냐? 가로막이죠. 횡은 가로, 그 다음에 간막이 거풀막이니까 가로막. 그러면 횡경막에 붙어있는 살이니까 가로막살. 이렇게 됐겠죠. 가로막살 발음이 힘드니까 이를 집어넣어. 이걸 조음소라고 하는데 가로막이살 이렇게 되겠죠. 가로막이살이 되니까 또 뒤에 이가 있으니까 가로막에 아에 이가 이몸 역행동하라고 하죠. 이게 되면 가로매기살. 그리고 너무 길어. 그래서 좀 줄여야 돼. 두 번째 음절 로의 오를 빼버리고 리을 받침으로 내려가니까 갈매기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살은 횡경막에 붙어있는 살, 가로막이살, 갈매기살이다. 이게 바로 이제 갈매기살인 거예요. 바닷갈매기가 아니다. 이 갈매기살은 다른 말로 안창살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게 좀 종류가 달라요. 그러면 돼지고기의 갈매기살을 안창살이라고 하냐?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 부위인데 소고기일 때 안창살, 돼지고기일 때 갈매기살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창살 소고기 드시러 가셨을 때 드셔보셨죠? 등심, 안심, 안창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늑간살, 갈매기살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아주 요새 우리 바쁘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도 많고 이렇게 바쁜 일상에서도 가끔은 뭐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아니면 늑간살이든 갈매기살이든 고기 한 점에 소주 한 잔 탁 하면서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